자, 이어서 나우 차이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차 증권의 정진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중국 증시 한 줄로 딱 요약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중국 증시는 오늘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기간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서서히 줄고 있고 또 외국인 매수세도 최근에 많이 약화가 되면서 일단은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면서 뚜렷한 컨셉의 주도주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재미없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수세가 대체로 특정 테마, 그것도 중소형주에만 쏠리는 이런 테마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챗 GPT와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테마 종목만이 눈에 띄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큰 불길 없이 작은 불길들이 이렇게 테마주의 흐름을 보는데 재미있는 건 챗 GPT 여기도 있네요. 아무래도 바이두 얘기도 나왔던 게 중국과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중국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챗 GPT 개발 열풍에 중국도 동참하였습니다. 일단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 기업인 바이두는 어니봇이라고 하는 AI 챗봇을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공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지금의 그런 챗 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미 2019년에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작업 수행 능력을 점차 높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당일인 2월 7일에만 바이두의 주가가 15%나 오르면서 테마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또 어제는 알리바바도 발표했습니다.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형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AI 기술과 융합을 하여서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식인과 비슷한 쯔후나 아니면 비주얼 차이나의 경우 컨텐츠 생성 방면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텐센트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글의 오류 검정과 문장의 창작과 완성 등에 대한 그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잇따라서 독자적인 기술을 발표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성능과 상업성에 대한 검증 과정이 남아있고, 또 어제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는 챗 GPT나 5G, AR, 이런 테마주에 대한 그런 무차별적인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춘절 이후로 인민은행이 계속 단기 유동성을 순회수하면서 이게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어제 5거래일 만에 유동성 순공급에 나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6조 원을 풀면서 유동성 갈증을 조금 해소시켜줬습니다. 일단 은행 간 자금 시장에 유동성 경색을 풀어줄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현재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시중 자금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시장 영향도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증시가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발표가 예정된 물가나 통화지표가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중국 역시 챗 GPT 그리고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이런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표 일정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네, 먼저 내일은 통화 지표와 물가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일단 다수의 현지 전문가들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일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프라나 제조업 방면으로 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 탄력을 좀 뒷받침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3월 이후부터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지금은 잠정 실적만이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 쪽에서는 BYD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소비 쪽에서는 CTC 면세점이 쇼크가 났습니다. 작년 4분기가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이었다는 점에서 소비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당분간은 조금 낮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들 포인트를 잘 잡아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 현대차증권의 정진수 연구원이었습니다.